네,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언론사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적인 그 헌법 사고방식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뉴욕타임즈는요, 이 편집위원회 명의로 그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느냐면, 유권자들이 그녀와 정치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리스만이 지금 대통령을 위한 유일한 애국적인 선택이라고 우리는 같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기들끼리 기자들과 함께 이제 편집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매체, 뭐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뭐 자기들끼리 뭐 편집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동안 계속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왔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모든 유권자, 특히 그 이민 시스템에서부터 퍼블릭 교육, 공교육, 그리고 집값이라든지 또는 총기 폭력 문제 등 우리 정부의 잘못된 문제 해결 실패에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지금 유권자에게 완벽한 후보는 아닐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녀와 상대 후보의 기록을 유권자들이 좀 잘 대조해서 볼 것을 촉구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 차이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좀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도 있는 것 인정하겠다. 하지만 상대 후보인 트럼프보다는 낫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뭐 한마디로 이거죠. 자, 그럼 미국 선거에서 언론사의 지지 선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이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헌법 제1조. 이게 뭐 누구나 다 아는 헌법이죠.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것을 이제 보호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언론의 자유로 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언론사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매년 선거 때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는 미국에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지지를 제한하는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사나 방송사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여러 선거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에서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전혀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전적으로 합법적인 일입니다. 다만 PBS 같은 그런 공영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에도 뭐 있죠, 교육방송 EBS 같은 그런 한국의 EBS 같은 뭐 교육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정치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런 방송국들은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업방송국은 다 지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언론사가 진보 언론이고 또 어떤 언론사가 보수 언론인지를 알면 뉴스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될 터인데, 이것도 이제 구별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선 현 정부의 친화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 성향, 진보적인 언론을 보면 이번에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뭐 역사적으로 뭐 대표적이죠. 역사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를 늘 지지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이제 뭐 서부 지역 이쪽 LA 쪽에 있는 뭐 LA 타임즈 역시 진보 매체입니다. 이 방송의 경우는 뭐 더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구분하시라 그러면 다들 웬만큼 하실 거예요. 자, 방송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진보 방송사가 먼저 CNN 뭐 꼽히죠. 늘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이제 앙숙이죠. CNN, 그리고 MSNBC, 그리고 ABC도 진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매체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허핑턴 포스트라는 매체도 있고, 그리고 VOX라는 매체도 아주 강한 진보 매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수 매체를 좀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보수 매체가 Fox TV죠. Fox 뉴스. 네. 그리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인터뷰도 항상 거기 가서 하시길 원하시고. 자, 가장 대표적인 보수 Fox TV,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보수 매체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진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합한 듯한 이름, 뉴욕 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뉴욕 포스트는 또
대표적인 보수 매체입니다. 예,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브레이트바트 뉴스라는 것도 있고요. 데일리 콜러라는 뉴스도 있고요. 또 뉴스박스 같은 그런 매체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보수 매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한국에서는 언론사가 대놓고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고 늘 보면 은근히 밀어준다든지 또 뭐 은근히 깐다든지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미국처럼 그렇게 발표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이제 은근히 그렇게 하죠. 그런 형식인데 그것에 반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언론사가 소위 이제 엔도스먼트를 한다고 하죠. 엔도스먼트로 하면서 공식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뉴스 이용자들에게 스스로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더 낫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언론사는 자신이 스스로 진보 언론사라고 공개를 했구나.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흐름을 진보 언론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좀 한 차례 필터링을 하고 접하면 훨씬 낫죠. 반대로 이제 보수 언론은 팍스 TV 같은 것은 이제 보수 뉴스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친화적으로 보도를 하겠지라고 좀 알고 보면 낫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사가 말 안 하고 은근히 하는 게 더 괴로운 거죠. 이제 보수적인 매체 말씀드릴 때 대표적인 거 하나 빼먹었네요. 네, 블룸버그도 이제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 저는 이게 물론 합법적이라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합법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이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도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자, 뉴욕타임즈의 그 인돌스먼을 계기로 이 소식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축구 코치, 그러니까 풋볼 코치와 예일대 로스쿨 출신 두 사람이 이제 오늘 뉴욕에서 토론으로 맞붙습니다. 뉴욕시리에서 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그 민주당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또 공화당의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이 상원의원의 맞대결이 관심을 끌고 있죠. 자, 두 후보는 이제 오늘 동부 시간으로는 밤 9시, LA 시간으로는 저녁 6시.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본다면 2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자, CBS가 주최하는 90분간의 토론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부통령 후보의 토론은 뭐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가 느낍니다만은 큰 관심을 그렇게 끄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의 토론이 가장 핫하죠.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고 부통령 후보의 토론은 사실 별 관심을 못 끄는 게 이제 보통이었는데 요번에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 후보의 토론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대선 후보 토론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부통령 후보 토론회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있을 이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도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관심 끄는 이유가 또 있다면 두 사람이 또 너무 다르잖아요. 뭐 좋은 측면에서 뭐 안 좋은 측면에서 이런 걸 떠나서 성향 자체가 두 사람이 너무 다르니까 야,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대결할까도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서민적인 이미지의 팀 월즈와 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초인류 기업가들의 그런 삶의 궤적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제이디 벤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결할까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통령 후보 토론에도 이번에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상 11월 선거에 어찌 보면 마지막 대형 이벤트다 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 후보의 역할을 맡아서 월즈 주지사를 상대로 이제 모의 토론 연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탐 에머 하원 의원이 자, 민주당의 팀 월즈 부통령인 것처럼 해서 이제 연습을 같이 했다라는 후문입니다. 이번 토론의 초점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런닝메이트를 잘못 뽑았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받았어요, 한동안. 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와 관련해서 제이디 벤스 런닝메이트 선정 잘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한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개의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소리 듣는 거 제이디 벤스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데, 물론 공화당에서도 좋을 일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런 잘못 뽑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온 그 제이디 벤스 의원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구제해낼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영국의 가디언지는요,
이날 밤, 즉 오늘 밤 이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제이디 벤스 후보가 그동안 순탄치 않은 그 출발을 보였던,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서의 순탄치 않은 출발을 보였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팀 월즈 주지사의 표현대로라면 그 제이디 벤스를 상대로 팀 월즈가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죠. 괴상하다, 이상하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이상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번역이 그렇게 돼서 나갔는데, 며칠 후에는 이상하다라는 것 갖고는 조금 표현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괴상하다라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괴상으로 이제 바꿔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원래대로라면 weird하다고 하죠. weird. 이제 뭐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죠. 특히 이제 우리 어린애들도 그런 말 많이 쓰죠. 뭐 he's weird. 저 사람 되게 이상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팀 월즈 그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공화당 부통령 후보를 향해서 weird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괴상하다라는 얘기. 자, 그 괴상함, 그 weirdness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쉽게 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일요일 LA에서 기금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캘리포니아에서의 모금 행사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요, 이 민주당의 그 선거 출마하는 후보들은 캘리포니아에는 웬만하면 잘 안 와요. 이제 선거 초기에는 좀 오지만, 선거운동 초기에는 오지만, 선거운동이 아주 중요한 막판에 가면 거의 안 옵니다. 왜? 캘리포니아는 뭐 민주당 그냥 당연히 이기는 주로 생각해서 미안하지만 좀 뽑아주세요. 이번에도. 그리고 안 옵니다. 거의.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가끔 선거에 임박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네. 돈 필요할 때, 돈 거들어, 모금하러. 네. 대선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캘리포니아에서의 모금 행사가 지난 일요일 저녁에 있었거든요. 행사 그 초대장을 보니까요, 기부자들은 LA 다운타운에 있는 그 JW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곳에 열렸는데, 이 JW 메리어트 호텔은 우리 한인들에게도 친숙합니다. 뭐 LA 한인 회장님 무슨 이취임식 같은 거 할 때도 거기서 하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인 회장 이취임식 하고 그러던 그 호텔 그 큰 컨벤션 홀에서 해리스 부통령 기금모금 행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거 보면 참 한인 사회도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은 최소 $500, 저 맨 뒤에 가 있는 거. 그리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는 거. 그거 이제, 그리고 이제 최고는 뭐 $10,000까지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 옵션은 다양하죠. 뭐 $2,500 정도 이상 내야 그나마 사진 한번 찍을 수 있고 그런데. 자, 그래서 얼마를 모았냐? 이날 하룻밤에 해리스 부통령은 무려 $2,800만 모아서 갔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바로 네바다로 떠났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네바다는 이제 갈만하죠. 왜냐하면 돈도 걷어야 되지만 네바다는 지금 초접전 그 경합주이기 때문에 네바다에서는 정치자금 플러스 알파 선거 유세를 치열하게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LA에서는 좀 선거 자금만, 돈만 후다닥 좀 걷어가지고 그냥 바로 네바다로 가셨습니다. 여하튼 그 일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그 행사에는요, 유명인사들이 많이 왔어요. 뭐 스티비 원더 가수, 그리고 뭐 스털링 브라운,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죠. 제시카 알바.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죠. 이런 사람 등등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아주 재미있었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이란은 왜 즉각 대응하지 않고 말만 떠들고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까지의 그 이스라엘 쪽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까지도 가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세 가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남쪽으로는 가자지구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북쪽으로는 북쪽은 이제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동남쪽으로 한참 2,000km 가면은 거기에 또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또 그 예멘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공격하면서 세 가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또 예멘의 반군 등 동시에 3면전으로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 군데,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 레바논에는 무장정파 헤즈볼라,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이들 세 무장 세력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불리우는 게 뭐예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항의 축,
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축. 자, 이스라엘은 그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살해한 지 이틀 만에 공군 전투기들을 동원해서 예멘의 호다이다까지 무려 1700km를 날아가서 폭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다음 날도 이어졌는데요. 베이루트의 서남부에 그 레바논 베이루트 서남부의 주택가 알콜라라는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또 이스라엘 군의 폭격을 받아서 완전히 폭격됐습니다. 폭파됐습니다. 이 역시 숨어있는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최근 그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베이루트 시내 중심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그런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번이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도 되나? 이제 이란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잠깐 현재 전황을 짧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안보 전문가들은 네탄야후 그 이스라엘 정권이 헤즈볼라 위협 제거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 뭐? 네, 전문가들은요. 헤즈볼라 위협 제거는 하지만 그 헤즈볼라를 제거한다라는 그 이유를 걸어놓고 플러스 알파를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중동의 안보 질서를 다시 재편하겠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중동의 어떤 힘의 균형을 이참에 아예 바꿔놓겠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저항을 둘러싼 그 여론이 네탄야후 총리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국 내에서. 네탄야후 총리는 자국 내에서 젊은이들이 매일 데모하고 시위하면서 네탄야후 퇴진 한동안 굉장히 심했거든요. 반대 시위가. 그리고 지지율도 엄청나게 낮았고요. 그런데 지금 전황이 이렇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네탄야후 총리의 지지율이 한 8%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일국의 지도자로서 지지율 8%포인트 상승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급상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네탄야후가 야, 가만히 있어봐. 나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전황을 넓히는 게 나쁘지 않네. 이거 괜찮네. 그리고 플러스 잘됐다. 이참에 그냥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감한 군사작전을 연일 펼치고 있는데요. 그 저항의 축, 아까 말씀드린 그 저항의 축을 이끄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자니 자신들이 지원하는 무장 정파들이 자칫하면 다 괴멸 상태에 빠지게 생겼고, 그렇다고 지금 바로 반격을 하자니 계산할 게 너무나도 많고. 자, 이란 내부에서는 그래서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즉각 보복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네탄야후 총리가 내민 어떤 미끼에 자칫하면 휘말릴 수 있으니까 지금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온건파, 이렇게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대립, 뭐 좋게 말하면 지금 이제 머리를 맞다고 논의를 하고 있다, 고민에 쌓여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란은 이스라엘의 그 최근 군사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경고, 말로는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계속 경고하지 아직은 사실 별다른 군사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미 뭐 답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이 섣불리 이렇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섣불리 나섰다가 이스라엘의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미끼를 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에서는요, 이란의 군사 대응이 지금 당장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던진 미끼를 무는 형국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이 현재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온 상황이 좀 지나면 언젠가 그 보복을 언젠가는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 것이다. 바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제3국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다 보이죠, 이게. 지금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온 상황이라는 게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좀 만류할 수 있는,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보면
바이든 대통령 지금 레임덕 상황입니다. 재선도 못하고 재선하려고 나갔다가 대선 후보에서도 그냥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곧바로 뭐 레임덕 상황이잖아요. 그 새로운 정권이 이제 좀 있으면 탄생할 거고 그게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그러니까 현 대통령의 그 레임덕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말리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난 주말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미국한테 뭐 사전 허가 안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뭐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막 때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의 말빨이 안 듣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럼 나온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 던진 그 미끼를 잘못 이란이 덥석 물어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계산 때문에 이란이 지금 말만 그러지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확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그러면은 좋습니다만은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란의 계산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 그러면 좀 생활에 직결되는 소식을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동부 지역 그리고 멕시코만 항구, 걸프만 항구라고 하죠. 이제 미국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항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곳에서 일하는 그 항만 노동자들, 뭐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용어로는 롱쇼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미국 사람들은 롱쇼맨이라 그래 더 잘 알아듣더라고요. 항만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동부 지역에 있는 항구들에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기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식품에서부터 무슨 자동차까지 해상의 물류가 완전히 중단되면서 미국의 고용 문제, 뭐 인플레이션 문제, 뭐 이제 또 금리 인하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등등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지금 떠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이제 서부 지역은 아닙니다. 동부 지역 중심. 이 지역의 항만 노동자가 한 4만 5천 명이나 되는데요. 그 4만 5천 명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선원협회 노조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단체 이렇게 두 단체 간의 노동 계약이 이제 어제 만료가 됐습니다. 어젯밤 12시로.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파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파업을 막기 위한 어떤 그 긍정적인 추가 회담 뭐 언제 하자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는 지금은 조금 앞이 좀 답답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파업으로 메인주에서부터 뭐 텍사스 주까지 이어지는 그 지역의 그 항구에서 물류가 중단되면 뭐 컨테이너 수송이 중단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적게는 뭐 한 30억 달러에서 많게는 최대한 40억 달러의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이게 30억, 40억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 코스코 이런 데서도 물류가 안 오면은 뭐 못 팔고 또 어떤 것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죠. 경제적인 전반적인 타격이 되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이 월마트나 코스코 같은 그 대형 기업들은 이번에 이제 이런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잘 안 되는 거를 그들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돼서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필요한 것들을 좀 미리 많이 수입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정 부분은 미리 수입을 해 놔서 좀 쟁여놨거나 또는 어떤 것들은 그 물류 도착하는 항구를 동부 쪽이 아닌 서부 쪽의 해안 항구로 도착 항만 좀 옮기는 그런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이 다행히도 만일 단기간에 끝난다면 경제적인 영향은 뭐 크게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뭐 미리 확보해 놓은 것, 뭐 쟁여 놓은 것, 또 이쪽으로 돌리는 것, 이런 것도 한계가 있죠. 서부는 서부 해안대로, 항만대로 늘 하던 게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저쪽에 있는 물류를 이쪽으로 돌리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해 줄 수 있겠지만 계속 커버를 못 하죠. 서부 항만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파업이 몇 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은 심각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지역 항만 근로자들의 파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살펴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미국의 피자 체인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노스 피자입니다. 다미노스 피자. 네. 근데 이 도미노 피자 체인점이요. 이머전시 피자라는 좀 괴상한 이름, 괴상하다는 그 단어 앞서 말씀드렸죠. weird하다는 거. 저는 이거야말로 이름이 참 weird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이 이머전시 피자예요. 그 이머전시 피자라는 프로그램을 내걸고 매출을 좀 올리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뭐 긴급 피자 뭐 이런 건데요. 이 이머전시 피자는 고객이 피자를 한 판 주문해서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30일 안에 무료로 피자를 한 판 더 공짜로 주문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머전시 피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프리 피자 하는 게 너무 싸구려 같아서 그런가요? 여하튼 자, 그래서 이제 도미노 피자는요. 오는 8일부터 10월 8일부터 이머전시 피자를 출시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피자는 별도로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서비스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자를 하나 주문하고 회원 가입을 한 후에 한 달 안에 내가 얼마 전에 주문했다 그리고 회원 가입했다는 걸 근거로 이제 제시하면서 미디움 사이즈 그리고 토핑은 2가지 그런 피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도미노 피자가 왜 이런 걸 벌이냐? 바로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요새. 사실 뭐 이 긴급 피자 캠페인 이런 것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한번 있었습니다. 도미노스 피자가. 그때 효과를 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넉 달 했는데, 넉 달 넘게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신규 회원을 무려 200만 명이 늘리는 등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피자 매출이 급격히 높아졌던 이 다미노 피자가 최근에 이제 주춤한 매출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까 매출을 좀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 다미노스 피자뿐만이 아니라 식당 체인들이 고객 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 가끔 이 같은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뭐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최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햄버거샵 지난 6월에 $5짜리 콤보 메뉴를 내놨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햄버거에다가 프렌치 프라이스 그리고 이제 드링크까지 해서 $5짜리. 뭐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햄버거 하나만 해도 뭐 4불 50 막 그러는데 이게 묶어서 한 $5짜리 메뉴를 출시했고요. 그게 효과를 많이 봤답니다. 그때 매출이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때 뭐 한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시범적이 아니고 일단 올해 연말까지 계속 하겠다라고 연장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맥도날드가. 그리고 이제 뉴욕에 있는 유명한 햄버거. 저도 뉴욕 갔을 때 그 뉴욕에 사는 이제 조카가 한번 데려가서 소개해줘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장점 맛있다. 단점 너무 기름지다. 뭐 이런 건데 뭐 가끔은 괜찮겠죠. 이 쉑쉑 버거. 쉑쉑 버거도 가끔 이런 프로모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 사면 하나를 뭐 무료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행사를 식당 체인이 이런 가끔 이런 마케팅 하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한 건 아닌데 이번에는 도미노스 피자가 하나 사면 하나 프리로 주는 이머전시 피자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이 영생을 약속한다 라면서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서 신도 500여 명에게 무려 30여 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서울 남부지검은요, 60대 A씨 등 자칭 교주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교주가 뭐 2명이래요. 여하튼 2명이 교주라고 자칭 그렇게 하면서 또 나름 다른 핵심 간부도 5명 등등이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그래서 검찰이 그 5명을 사기 및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계 모든 종교, 그러니까 뭐 기독교 또는 불교의 내가 누구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결국 정점이 딱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뭐 시작은 그렇게 하죠. 이 말은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이루고 있는 그 하나, 그게 뭐냐? 그 주인공인데 그게 하늘 아버지 또는 하늘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들이 그래서 마지막 정점인 현존하는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면서 사기를 친 거죠. 서울과 뭐 인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인과 특히 이제 빈곤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이제 교주 B 씨의 이름으로 그
뭐 이름이 붙어져 있는 전기 매트를 막 팔기도 하면서 딴 데 가서 사면 뭐 한 10만 원이면 되는 걸 뭐 30만 원, 40만 원 막 비싸게 파는 거죠. 무슨 스티커 같은 거 멋진 거를 좀 붙여놓고 교주의 이름이 써 있는 그 스티커 같은 거 탁 붙여놓고 전기 매트를 비싸게 팔면서 이 전기 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도 피할 수 있고 애군도 피할 수 있고 또 병도 다 나올 수 있다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서 30여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교주 거기다 딱 이름 써져 있는 전기 매트에 이름 써져 있는 그 교주 B 씨는요 이미 지난 2021년 10월에 병으로 숨졌습니다. 자기 이름 써져 있는 매트에서 자면은 병 다 난다 그러놓고 본인은 정작 병으로 숨졌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뭐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죠. 절박한 상황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절박한 상황일수록 그게 더 물론 힘들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한번 듣고 새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죠. 전문가의 조언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어찌 보면 뭐 이런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쳐들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 또 이런 생각을 중간중간 한 번씩 해보는 것과 뭐 아이 그런 얘기면 맨날 누구나 누가 못해 그런 얘기라고 이제 그저 귀뚱으로 스쳐듣는 것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한 번쯤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새겨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영생을 약속하면서 정작 자신은 병사하는 이런 사이비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늘도요 마음이 편안한 그런 하루를 되시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즐겁고 특히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